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오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터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도 대전 중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세대수가 좀 크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좀 총괄적인 얘기하고 유천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가 주로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거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비슷하고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은 좀 단계가 좀 많죠. 우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갖고 구역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또 한번 설립돼야 되고, 그리고 75%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런 평균 기간이 8.6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선 앞에 있는 단계들이 이제 싹 빠져나갔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추진 주체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보다 더 많은 5% 이상을 더 받아야 되니까 조합 설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으로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은 안 받고도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법인이 만들어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겠죠. 그렇게 법제처에서 조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의 당시에 관리 처분 인가를 포함시켜왔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포함시켜왔고, 그러다 보니까 요 단계가 또 하나 빠지다 보니까 평균 4년, 조합 설립부터 이주 철거까지 4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죠. 재개발 사업이 8.6년인 거에 비해서 한 반 정도의 시간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 그리고 대전에서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정비사업 5년 내에 재당첨 제한이 있죠. 근데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대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에 반해서 여기는 입주권으로, 철거되고 입주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주택을 3세대까지 3주택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물론 면적이라든가 가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3주택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거. 재개발 재건축이 1+1으로 이제 2주택까지 공급 가능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조건은 좋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감정가액이 분양 규모 최소 평형 가격을 나눠서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가가 만약에 10억 나왔다고 한다면 2억 정도 되는 이제 최소 분양 평형의 가격이 나온다면 10억 나누기 2 하면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채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다른 큰 건물,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높은 동의율을 받아야 한다는 거. 80% 면적의 3분의 2.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광역개발을, 밑에 말씀드리지만 광역개발을 바라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이 가로, 그러니까
도로 안에 쪽만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지 않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대 1만 3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은 편이죠. 뭐 그런 단점들 때문에 광역개발을 바라는 토지동 소유자들 때문에 이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대수가 적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15층 이하. 지금 대전의 재개발 구역들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종상향,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돼서 38층까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층수 제한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번 보면요. 15,000제곱미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00을 넘었기 때문에 1블록, 2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968세대가 지어지고요. 조합원들은 90여 명, 딱 100분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수 정도가 이제 지어지는 건데, 대전의 어느 재개발 구역도 이렇게 많은 세대수, 조합원 대비 많은 세대수가 지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천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상업지역입니다. 요즘 선화동 하늘채 스카이엔이라든가 한신토요 리저브 같은 경우가 49층까지 지어지죠. 거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이고, 지금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벌어지는 이곳도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습니다. 1블록이 466세대, 2블록이 502세대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현재 미정이긴 한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체를 가보면 DL건설, 대림건설이죠. 현수막으로 플랜카드로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하나건설도 관심을 크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신탁하고 KB부동산 신탁으로 신탁 방식으로 공동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합은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신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상대 B구역, 문화동 2구역, 그리고 삼성 1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신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권 확보, 그리고 점유자 명도, 그리고 분양 신청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 등을 하게 되고, 그 외에 관하구의 문제라든가 사업적인 문제들은 금액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은 다 신탁회사에서 합니다. 인하가 업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제반 업무, 사업비 조달, 이런 것들은 신탁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죠. 보시면 조합원 간의 갈등이 좀 적고 좀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게 신탁 방식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이 좀 높은 편, 빠른 사업 속도,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이제 신탁회사도 공짜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총 사업비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은 제가 어떻게 맺었나 모르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건설 비용은 더 싸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면에서는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추진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 나오기 전에 이제 조감도인데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가로를 중심으로 1블록, 2블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되게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곳인데요. 2021년 1월 19일 날 당시에 이제 15,000제곱미터인데 요게 이제 3월 달에 바뀝니다. 1블록, 2블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이 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 신탁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면적을 바꾸려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유천동 한번 보면요. 우선 위치는 산성동 2구역 바로 앞입니다. 산성동 2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트램역, 2027년에 완공될 트램역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도보로 3분 이내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문성초등학교, 걸어서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문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은 없고 좀 주변에 좀 퍼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라곤 아파트,
이거 지역주택조합이죠. 현재 토지 소유권 사용 승인을 86% 정도 얻은 것 같은데 95%까지 얻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선 광역철도역까지는 13, 4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근의 유천동에서도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죠. 유천동 1구역과 바로 그 뒤에 유천동 1-1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들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인데 여기도 예전에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은 당시에 유천 3구역, 4구역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지금 해제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재개발 지역이었던 데가 워낙에 노후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구역이 해제되면서 간혹 신축 건물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낡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유천동 3구역 예전에 여기도 해제됐죠. 그러니까 인근 전체가 다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유천동 삼선동 재개발 뭐 추진이라든가 뭐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서부터미널, 서남부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을 추진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이렇게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주위가 같이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 입지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산성동 2구역도 이제 같이 추진이 되는데 같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인근의 바로 건너편, 트램역 건너편은 주거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유천동 버드네 아파트, 뭐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태평동 삼바 아파트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계백로를 따라서 위쪽으로는 굉장히 큰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남쪽으로는 아직 한참 좀 주거지로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성초등학교 이제 통합거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한번 보면요. 글꽃중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 중부에서는 뭐 거의 탑 클래스고요. 과학고를 4명이나 보냈습니다. 외고 국제고도 4명을 보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문화여중, 대문중, 동산중학교가 같은 학교군이긴 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은 워낙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쪽에 있는 중학교들이다 보니까 이런데 인근이 좀 같이 재개발이 된다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글꽃중학교로 많은 분들이 쏠리려고 하겠지만은 인근거리 배정이 좀 있다 보니까 글꽃중학교까지 배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태평동 버드네 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 4억 원을 돌파했고요. 바로 유동천 건너편에 있는 이편한 세상 포레나 프리미엄이 한 3억대, 4억대 정도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축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요. 보시면 뭐 다른 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준비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전까지는 추진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가서 막 DL건설이 골목마다 아주 정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플랜카드를 이렇게 잔뜩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재개발, 재건축에 비슷하지만 다른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워낙에 소규모니까 다른 지역은 인기가 없는데 이렇게 1000세대 정도 지어지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문의 주실 거 있으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